그렇구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신체 조직은 유제품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서 우유는 하는 정도로 우유는 보답되고. 지금 예상보다 진도가 별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 더 빼고 지금 2시간 안에 지금 강의 비행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아직 불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고 질의응답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강의 순서를 보면 네 번째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DNA의 기원 소급을 해서, 그래서 DNA가 최초에는 어떤 방식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RNA가 되고 DNA가 되고, 그렇게 해서 RNA가 발생, 그게 바로 생명의 효시입니다. 생명의 최초 생명이 RNA입니다. 물론 원시 생명체죠. 원핵 생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원시 생물체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인간도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니까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진도가 빨리 안 나가니까 그거 하다가는 이것도 이 4번 뉴클레오티드 그 발생 과정 가지고 1시간을 다 메꿔야 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그렇게, 여기에는 이제 그 현대 물리학의 그 여러 가지 발견들, 그런 것이 여기에 집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뉴클레오티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뉴클레오티드가 RNA의 성격을 띠면서 이렇게 외부 사물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DNA와 RNA를 양분되면서 말하자면 이 DNA 체계가 비로소 성립되는 그런 과정이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생명체가 없었죠. 지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런 기본 입자, 가장 미세한 기본 입자에서부터 출발. 우주가 신통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큰 거 안 만듭니다. 처음부터 절대 큰 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야말로 기초 재료를 만듭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뭐부터 가지고 짓습니까? 벽돌이 있으면 되잖아요. 벽돌이 있으면 다 짓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주가 이 현상세계, 이 복잡다단한 온갖 종의 생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이 현상세계를 창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재료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다 더 추가도 안 해요. 이 기초 재료 몇 개 가지고 다 합니다. 그걸 요리 합치고 저리 합치고, 그걸 이렇게 서로 반응시키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마침내 생명체의 효시인 핵산까지 만듭니다. 다른 거 안 만듭니다. 복잡하게 무슨 중간재를 만든다든지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고 안 합니다. 그 몇 개의 기본 재료만 가지고 다 한다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우주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주가 하는 일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주를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주의 원리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대의 행복을 획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합니다. 염색체, 23쌍의 염색체. 원래 쌍이라는 것은 이거는 좀 전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23종의 염색체라고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우리 몸속에 있는 염색체는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선형,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23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종의 염색체는 충분할 텐데 왜 쌍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도 말하자면 전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보를 안전하게,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필요성. 또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특정 부위 복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필요성,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23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3쌍이 23쌍의 연체체 속에는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23쌍의 염색체, 23종의 염색체 속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스토리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막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골치 아파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생 스토리하고 관련지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색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근데 여기는 23종의 염색체인데 여기는 2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번호 없는 여기 염색체가 하나 있습니다. XY 염색체. 그러니까 XY는 어머니로부터는 이제 X 염색체 2개를 받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받으면 남성이 되고 또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를 받으면 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염색체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그 충돌이 오히려 촉매가 되어서 진화가 가능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성의 염색체, XY 염색체는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이 염색체는 그냥 23종의 염색체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 뭐 1번 염색체는 생명이다, 2번 염색체는 종이다, 3번 염색체는 역사다, 4번은 운명이다, 5번은 환경이다, 6번은 지능이다, 7번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과학 저널리스트
과학 저널리스트 매트 리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게놈을 이렇게 하나의 인간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한 테마입니다. 그렇게 그 테마를 설정해서 게놈을 설명하면 훨씬 재밌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테마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각 1번 염색체 속에는 이와 같은 설명, 종, 역사, 운명 이런 것이 각 염색체마다 저렇게 테마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테마를 기억하면서 염색체를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8번은 문명입니다. 운명? 왜냐하면 4번에 운명이 있으니까. 운명입니다. 문명? 예, 운명. 5번이 운명입니다. 5번은 운명이고 똑같네. 네, 그래서. 똑같네. 저는 운명으로 적었어요. 네. 운명이고 운명이가 이기주의. 8번은 이기주의. 그래서 이제 이 각 염색체마다 이와 같은 테마에 어울리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마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염색체를 이해하고 또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는 스스로 잘 알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트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뭐 세계적인 과학 저널리스트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그 부인이 신경과학자입니다. 신경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옥스퍼드 PhD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방면의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오래 활약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전체를 연구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하고 그런 우수한 유전자를 통합을 해서 자연 임신에 의한 분만으로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위적인 우수한 유전자를 통합해서 그렇게 자식을 두 명을 생산한 그런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유전체 학자 그런 짓을 했구나 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유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큰 신빙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식을 둘이나 그렇게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우수한 유전자에 통합해서 인위적으로 생산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23개의 염색체를 우리 인생 스토리로 알기 쉽게 연결돼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마를 각 1번 염색체에는 생명이라고 붙이고 2번 염색체에는 종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도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또 저는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뭐 진짜 생물학자가 아니고 의학자가 아니고 그렇게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가 DNA와 그 여시학의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과연 이 양자가 같은가 다른가? 저명한 그 학자들, 교수님들이 이것은 같다. DNA와 마음이 같다라고 이렇게 이미 지난 여름에 그런 연구 발표를 해서 서울에서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몸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게놈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게놈학에 대해서는 유전체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안 지식 가지고 함부로 개놈 프로젝트를 하다가는 이거는 큰 불행을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놈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생명이라는 이런 테마를 붙이게 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 생명체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외부의 물질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것을 자르고 입고 하는 그런 총매의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앉아서 생명 현상으로 있다면 생명의 의미가 없겠죠. 그게는 자기의 주체적인 지향성이 개재되어 있어야 그 지향성 운동에 의해서 분자를 자르고 입고 해서 그래서 진화가 이루어져요. 또 그 다양화가 이루어져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을 관찰해야 돼요. 이 일본 염색체는 그와 같은 생명의 효시가 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유전자를 지금 이제 말씀이라 하는 이 뉴클레오티드의 발생 과정을 미리 설명을 했으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이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지금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한 과정을 미리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이 일본 염색체 안에는 최초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RNA 와통이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다가는 생명의 유전자, DNA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입니다. 종은 개통수에서 볼 때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였습니다. 개념 분석을 해보면 인간은 고릴라와는 유전자가 97%가 같습니다. 또 원숭이와 비교해보면 원숭이와 인간은 98%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염색체에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는 자료와 근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였다. 원숭이였던 것이 약 500만 년 전에, 500만 년 전, 또 학자에 따라서는 10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만 500만 년 전이라는 것이 이제 더 유력한 그런 학술로 나옵니다. 500만 년 전에 인간은 지구 환경의 어떤 큰 변화, 이런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원숭이와 분리되어서 인간의 종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하는 그런 근거가 이번 염색체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염색체 안에는 우리가 속이려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쓴 글이 자서전이나요. 그죠? 우리 염색체 안에 있는 건 내가 쓴 거지 누가 써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수십억 년의 생명체로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지금 뭐 70년 사니 100년 사니 하죠. 기신은 우리는 수십억 년을 살아왔습니다. 네? 안 믿깁니까? 자기 개놈 안에 그게 있는데도 안 믿겨요? 그래서 그와 같은 종의 역사가 이번 염색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 그래서 한 500만 년 전에 그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은 원숭이였던 것이 같은 원숭이였던 인간의 종이 분리되어서 그래서 개통수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원래는 개통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원숭이가 갔습니다. 그 문쪽에서 이렇게 잔 가지로 인류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게 약 한 500만 년 전. 근데 그와 같은 기록들이 근거 흔적들이 이번 염색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 추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자료가 얘기하는 대로 그 자서전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사. 역사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는 아주 미세한 그런 원핵 생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날에 그것이 진핵 생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세포 생물로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인간종은 말이죠. 수많은 독립 개체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통합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수많은 생명의 통합체다. 그래서 우리는 연주자들은 제가 이기주의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개별 생명체들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인간이라는 하나의 통합 생명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각의 유전자들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기적. 성염색체도 그죠? 서로 싸웁니다. 밤낮 싸워요. 그러니까 진화는 투쟁의 역사다 그래요. 유전자죠. 투쟁의 역사지만 그 투쟁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화를 더욱더 진보시키는, 진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에는 이 섞이지 않은 특징들이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통합이 이루어서 이렇게 거대한 통합 생명체로서 인간의 종이 이렇게 현재 있지만은 그 속에는 섞이지 않은 변함없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전자가 그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유유히 이렇게 그런 특징을 가진 유전자가 3번 염색체 아닙니다. 4번 염색체는 운명에 관한 겁니다. 이건 주로 질병과 관련돼서 운명을 얘기합니다. 이건 가히 운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헌팅턴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이 헌팅턴 병은 사지가 마비되고 마침내 젊어서 죽습니다. 이 헌팅턴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운명적으로 4번 염색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전자가 아니고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이가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고 그 뒤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정상적인 유전자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변이. 그래서 헌팅턴 병 같은 생깁니다. 그럼 이 헌팅턴 병은 그 헌팅턴 병세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갖다가 이렇게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신경이 마비된다. 그렇게 해서 몸을 못 움직인다. 그러다가 마침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환경에 관한 것은 이건 특히 예를 들면 천식과 같은 겁니다. 물론 천식을 일으키는 병인은 연자 속에 있습니다. 5번 염색체 속에 천식을 일으키는 병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식의 경우는 그 유전자 병인만 가지고 천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환경이 같이 상응해서 작용할 때 천식이라는 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병인을 가진 유전자가 유전자 효력이 50%라면은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 50%.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유전자 DNA의 그 같은 소질만 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깥의 환경하고 같이 작용할 때 천식이 생긴다. 예를 들면은 카페트라든지 침대라든지 실내 난방장치 그죠? 그리고 이제 밀폐된 공간, 실내 공간 그죠? 밖으로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매연 있죠. 꽃가루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새는 그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이런 환경이 같이 상호작용해서 천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환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유전자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환경과 같이 상응해서 이것이 발휘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좋은 지능을 가진 사람,
좋은 지능, 여기 지능이 있죠. 여기 지능. 좋은 지능을 가진 사람도 그 좋은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빨리 발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발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능, 좋은 환경 이런 것이 또 잠재적인 재능은 있잖아요. 잠재적인 우리 유전자 속에는 네가 무슨 직업을 하면 대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유전자인데 그런 환경을 갖춰주면 그 사람은 대성합니다. 인류에 빛나는 대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못 갖추면 이게 발휘가 안 돼요. 발휘가 안 돼요. 발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니까 현행을 못하고 현행을 못하니까 그 행동이 안 되니까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맞는 환경이 딱 갖춰지면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그 손재주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빨리 발휘가 돼요. 예술적 재능을 갖춘 사람은 예술적인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면 빨리 발휘해요. 대성을 해요. 근데 재능은 있는데 환경이 안 갖추면 빨리 발휘가 안 돼요. 그냥 잠재적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지금 이 매트 리들리는 얘기해 준 겁니다. 유전자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식을 키울 때 그와 같은 점을 잘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의 염색체는 지능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6번 염색체죠. 지능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6번 염색체 속에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은 가히 선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의 지능 지수는 50% 정도의 효력은 이 유전자가 발휘합니다. 그 각 개인의 지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지능 유전자. 그래서 그 타고난 지능의 유전자가 그 아이의 지능을 결정하는데 약 50% 정도는 거기에 기여를 합니다. 나머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 자궁 내에서의 태아의 생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태교라는 거잖아요. 그죠? 태교를 포함하는 자궁 내에서의 생활 전체가 다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아이의 지능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20% 내지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건 유전자만 좋다고 해서 지능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와 같은 모태에 있을 때의 그런 환경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아기 배가 있는데 밤에 싸움하고 이런 건 안 되겠죠. 욕하고 싸움하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영양 상태라든지 그 밖에 소소한 그런 원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또 질병 같은 것들이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본능인데요. 이 본능은 이제 이 메트리들리는 어느 본능을 가지고 이 본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태어나면 가장 선천적인 본능이 뭐냐면 언어 습득입니다. 언어를 본능적으로 익히는 그런 유전자가 이게 7번 염색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또 문법을 익히고 그래서 완전한 문법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학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염색체에 장애가 있을 때는 언어 습득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 구사가 문법에 맞지 않다든지 언어 구사를 적절하게 표현을 못한다든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다든지 이런 장애가 생긴다고 해요. 그게 관계된 것이 7번 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번호 없는 것이 이제 이게 XY 염색체입니다. XY 염색체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성염색체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X 염색체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고 아버지로부터 예를 들어서 X를 받느냐 Y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아이의 성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받으면 그 태아는 남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를 받으면 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 받는 X 염색체는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염색체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따지면 아버지 염색체하고 어머니 염색체는 늘상 싸웁니다. 사실은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서 자기의 우세를 주장하려고 그러죠.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이기주의. 왜 이기주의? 독립 개체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인간 속에 이렇게 통합이 됐다. 그러니까 그 이기주의적인 특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적인 특성을 못 버리고 무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것이 그게 그런 특징을 가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암입니다. 암은 뭡니까? 세포가 그냥 이기적으로 무한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세포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과 서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위주로 그냥 계속 무한 복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도 물론 이제 자살세포라는 것이 진화 과정에서 자살세포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그런 무한 복제하는 가운데 스스로 폭발해서 자살해버리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활용 안 하니까 그냥 암세포가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에 대해서 9번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질병은 혈액형과 관련해서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혈액형과 관련해서. 혈액형은 예를 들어서 AB형이 있고, 그 다음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AB형은 콜레라에 잘 안 걸립니다. 거의 안 걸립니다. 반면에 O형은 콜레라에 제일 쉽게 걸립니다. 이와 같이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이 혈액형이 그 방어 능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AB형은 질병에 강하다. 그죠? 또 A형은 보통 O형은 좀 약하다. 물론 강한 그런 질병이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질병을 얘기하던 혈액형이 꼭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이거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동의어로 씁니다. 스트레스 하면 코티졸, 코티졸 하면 스트레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코티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시험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직장에서 업무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상사로부터 그냥 계속 압박을 받는 이 경쟁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10번 염색체의 영양자가 작동을 해서 코티졸이라는 단백질을 이렇게 합성해서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내가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명상효과라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명상효과라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이런 나쁜 유전자의 작동을 명상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작동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면은 자연히 나쁜 유전자의 활동성이 저하됩니다. 물론 당대에서 그것이 고쳐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후대에서는 그것이 그와 같은 습성이 좋은 쪽으로 그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경쟁이 심한 이런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명상을 통해서 특히 호흡,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염색체, 연자의 이런 작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하지 말게도 합니다. 자기 체내에서 좋은 단백질을 많이 생산해서 각 신체 부위에다 좋은 단백질을 현행시키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박사는 선에 관해서는 아주 선구자죠. 한의학 박사님입니다만은 선학회까지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 다 안다. 한의학적 바탕 위에서 그와 같은 선이라 하는 실수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이태호 박사님도 도덕경 전문가시니까 도덕경도 바로 선하고 연결되는 그런 정말 대단한 경전입니다. 짧은 경전이지만 대단한 경전. 그래서 이런 선구자적인 분들이 다 그런 것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라 하는 건 이건 뭐냐면 개성이라는 것은 몇 가지 단백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도파민, 그 다음에 세로토닌 해서 이 개성이 결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도파민이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형태의 개성을 가지느냐 하면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고 동기 유발이 없습니다. 그죠? 수동적이고 동기 유발이 없다고. 그럼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수동적이고 동기 유발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죠? 반면에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항상 뭔가 질립니다. 질리고 항상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뭔가 하나 끝맺으면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데는 사람이 충동적이 돼요. 충동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세로토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단백질 물질인데 이게 적게 분비되면 사람이 충동적이에요. 반대로 이게 과하게 분비게 되면 어떠냐면 항상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강박. 항상 강박심에 시달려요. 강박심. 그리고 집착이 심해요. 집착.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단백질이 그죠? 단백질이 그 사람의 개성을 결정하고 또 거기에 앞서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또 중요한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근데 사람은 섭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그 유전자의 소인이 강하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하고 그래서 도파민이 적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동기유발이 없고 또 너무 과하게 되면 이게 막 항상 실점이 돼요. 항상 새로운 걸 쫓아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가조립이라는 거는 자가조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모든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 개인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는 염색체는 그 사람의 자서질이라고 했듯이 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알 속에 알에는 그냥 처음에는 알일 뿐이야. 그죠? 거기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죠? 눈도 없고 심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부위에는 전부 그 설계도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부위는 날개가 돼요. 어떤 그래서 자가조립을 하는 그런 특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한 덩어리 액체였다가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하고 그러면서 완벽한 그런 청사진에 의해서 하나의 인간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전자 속에 그
그 개체의 전개성, 그 개체의 전개성을 이루는 청사들이 그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연결이다. 그것이 자가 조립 연자예요. 유사 이전에 관한 역사 이전의 기록까지도 우리 연자 속에 다 있습니다. 역사 이전에는 어땠느냐? 우리 역사 이전에 그런 자료까지 흔적까지도 여기에 있다. 성은 뭐 대충 아시겠죠? 서로 X와 Y는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다투면서 상호 동반적인 진화를 한다. 그리고 아까 성이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은 완전 남성과 여성은 형태부터 다르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성윤자에서 기업, 학습입니다. 16번 염색체 속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 정보를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다 저장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장해가지고 그냥 두느냐? 아니다. 아주 영리하게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학습과 기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주거, 치료, 예방. 시간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부족한 거는 시간 파악하는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거 묻지 마시고 답 다 하시는 아니 17번 죽음에 대한 염색체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17번 네. 죽음에 대한 염색체 그걸 꼭 들어서 죽음의 염색체가 1번 생명의 염색체, 4번 운명. 죽음의 염색체는 생명하고 반대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뭐겠습니까? 복제기능이 복제기능은 못합니다. 복제기능. 근데 염색체는 자꾸 복제를 반복하면 양 끄트머리에 양 끄트머리가 점점 달아 없어집니다. 그 처음에는 양 끄트머리에 있는 염기서 이런 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달아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어가지고 점점 유전자 영역까지 들어와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게 죽음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한두 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포토시스라는 자살 그 세포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세포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나쁜 그 무한 복제를 하는 그런 암 같은 경우 자살 세포가 있으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요거 딱 보고 이게 별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무한 복제를 하는 아포토시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그러면 정상이 되어버려요. 이런 그 조그마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죽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제와 촉매 작용을 못할 때 것입니다. 네, 질문.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의하신 게 그 생물 학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인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두 가지 다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좀.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물론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생물학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뭐 생물학자는 아닙니다. 생물학자는 아닌데 내가 볼 때 이제 이 그 강의가 하게 된 동기는 서울에서 지난 여름 서울 경희대학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희정 교수라는 분하고 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전영 교수라는 이 두 분은 다 그 분야에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정부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 발표회의 취지는 DNA는 몸에 속하는 기관 조직이냐 아니면 마음에 속하는 DNA는 마음인가 아니면 몸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DNA는 마음이다. DNA는 다 마음인데 다만 한 분은 DNA는 마음은 마음인데 유시각에서 얘기하는 근본식 장식에 해당하고 또 한 분은 아니다. DNA는 자아의식 유시각에서 얘기하는 그 만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아의식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DNA는 그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의식에 해당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거죠. 나는 DNA는 마음이 아니다. 몸이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유시각을 이끌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난 강의를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유시각을 끌어서 유시각의 제8 아레아식과 같은 것이다. 또는 유시각의 제7 말라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유식 전문가로서 그것은 내가 이의가 있다. 유식의 관점에서 볼 때 DNA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몸의 기관 조직. 그런 취지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이지 생물학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교를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역sek체는 이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물 DNA 수하고 식물의 DNA 수를 비교하면 식물이 많답니다. 그런데 식물이 지금 곤충하고 연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식물은 이기주의 유전자만 갖고는 생활을 못하거든요. 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 동물의 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타주의를 유전자를 형성을 해야만 이게 생활이 된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타주의가 발전해서 최종적으로 이기주의가 되긴 합니다만 일단 이타주의를 발전 안 시키고서는 이기주의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독립 개체였다가 독립 개체는 당연히 이제 말하자면은 이기주의적이죠. 독립 개체 이기주의적입니다. 그것이 한 생명체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그 이기주의적인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 생명체에 대한 어떤 코퍼레이션, 협동, 융합 이런 것이 자연히 진화의 도상에서 발휘가 된다는 거죠. 본성이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본성이 아직까지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통합의 정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의 정신이 없으면 인간 존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이라는 그런 통합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질문은 이기적 유전자 있을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기본적으로는 이기적. 그러나 진화의 과정에서 이기주의를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DNA 자체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학습을 통해서 아니까 이거는 이기주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보가 이렇게 습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통합적인 쪽으로 이렇게 서로 협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그 진화가 완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기주의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기주의가 없다면 경쟁이 없다면 상호 총론적인 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가 필요하고 상호 협력도 필요한데 이것을 아주 제대로 잘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그러면 네, 거기까지 이거 시간 됐구나. 다음 시간에 이거 재미
걸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나는 정말 이외로 오늘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좀 재밌게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재밌습니다. 정말로 참 구체적인 참 남자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수사 한번 제가 드시고 꼭 올까요? 자신이 자서 꼭 가져올게요. 이거 몰라. 한번 드세요. 동안에 갖고. 한번 드시면 아주 유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념에 대한 정보를 계속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혹시 자신을 가지고 스님 오늘 스님 책을 많이 집필하셨거든요. 그 중에 몇 권을 오늘 좀 갖고 오셔갖고 일찍 오신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지금 한 권 넘는? 안서 드리는. 그 정상적으로 예. 저는 제일 먼저 정상으로 소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자입니다. 뭐 이제 오늘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내가 또 책을 또 가져와서 그때 소설을 가져와서